목적지에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이거? 먹고요. 자동이라. 블랙박스 꺼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칩을 빼야 돼요. 그 안에서. 아니, 저 왔는데요, 뭐. 다 왔는데 왜 꺼? 칩 빼는 게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이게. 조금만 해가지고. 이제 목적지 거의 다 온 거예요. 잠시 후. 새벽 1시경이에요. 어디 세울까요? 여기 세울까요? 네. 감사합니다. 응? 안 되지. 아니야, 괜찮아요. 그냥 가요. 가요, 영어 돼야지. 야. 손 잡아 끄네. 아, 싫어. 자, 핸드폰을 들고. 네. 핸드폰 들고. 아니야. 마치 딱 만지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는 듯이 한 손에 스마트폰 들고 팔을 잡아 끄네.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알았어. 내가 해줘.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하니까 오히려. 아저씨 팔 아파. 하지 마. 헤헤, 참나. 얼른 가. 참다. 미안해. 안 돼. 얼른 손. 응?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얼른 가. 얼른 영어를 해야지, 아저씨. 아니라고 그냥 만들면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이렇게 하는데. 안 돼. 하지 마. 아저씨 팔 아파. 어깨 아파 지금. 그럼 안 돼. 얼른 가. 응? 만들. 얼른 가. 아저씨 영어를 해야 돼. 카메라 꺼요. 응? 카메라를 왜 꺼? 이거 자동으로 꺼지는 거야. 이거 나는 뭐. 이거 안 할게. 오디오가 얼마나 중요해요? 오디오가? 아니야. 오디오. 얼른. 아유, 왜 그래? 얼른. 아니, 이게 팔 아프다니까. 아이고, 저 뭐야? 얼른. 이런. 괜찮아. 은지가 많이 안 좋았구나.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정신 갈아두고. 이제 또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요? 알았어. 그러니까. 밖에 봐. 밖에 봐. 밖에 봐. 그리고 손을 잡아 끕니다. 손을 잡아 끌어서. 허이. 정신 갈아두고. 아무리 안 좋았던 일을 다 잊어보고 잠을 좋은 거야. 그래요. 조심히 잘 가요. 예. 조심히 가요. 아이고, 고생하셨네. 아이고, 너무 새끼. 아이고. 아이고, 힘들었다. 예. 혼나. 나중에 혹시 저 아가씨가 아까 핸드폰을 들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이거 혹시 나를 갖다 그 성추행으로 그렇게 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어쩌지 싶어서 먼저 지나시다가 파출소 들려서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했더니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저씨 잘못한 거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이분께서 야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아까 블랙박스 끄고 그리고 다리에 만져달라고 해서 한번 손이 갔으면은 딱 찍어갖고 그냥 된통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내서
언론사에 이걸 제보하셨고, 그리고 또 한불리에는 좀 더 전체 영상과 함께 어제 방송에서는 한불리에서도 직접 인터뷰도 하셨죠. 지금 이 행동은 저 여성이 추행은요, 추행 또는 강제추행은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만은 그건 아니에요. 예, 후억 안 돼. 예, 아파. 어허. 하지 마. 예, 하지 마. 하니까요. 예, 아저씨 팔 아파. 아저씨 팔 아파. 강제로 하는 거죠, 강제로. 이게 강제추행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에서 여성 상사가 남성 이게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이고 귀여운 것 하고 엉덩이 만지는 거 이런 게 다 추행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을 동료분들한테 나 이런 일이 있어서 했더니 이 여자? 다른 분들도 저 여성의 신원이 파악됐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조사 중이랍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택시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겠어요. 여성들이 밤에는 뒷좌석 타잖아요. 근데 앞좌석 타갖고서 진짜 참 오디오 진짜 중요합니다. 예, 안 돼, 발 아파 이런 거요. 저 오디오 없으면은 마치 내가 그냥 안 하는 척하면서 동조하는 듯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디오 정말 중요합니다. 오디오. 택시예요. 택시에서 손님이 내릴 겁니다. 네, 남자 먼저 내려요. 그리고 여자가 카드로 계산하고 여자가 내릴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지금요. 지금 다시 보세요. 제가 가로막고 있네요. 여자가 내렸죠? 내렸다가 다시 가다가 어떤 상황일까요? 예. 근데 운전자는 못 봤죠? 이제 출발할 거예요. 출발하는데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막 와서 뭐라 그래요? 예. 어찌된 일일까요? 사람들이 어찌된 일일까요? 네. 요건요. 도대체 왜 남자 승객이 먼저 내리고 여자 승객이 내렸는데 내렸던 여성이 되돌아보면서 다시 고개를 숙여요? 택시는 출발하려고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CCTV입니다. 자, 여기서 남자가 넘어졌어. 남자가 넘어졌어요. 예, 다시 어찌된 일인지. 자, 남자 내렸죠? 그리고 여자가 내리고 남자가 뒤로 꽝! 예. 승객이 요구한 위치에서 택시를 세우고 남자 승객이 하차한 후에 여성이 택시 요금 지불한 뒤에 하차를 했습니다. 후방 영상은 나중에 보니까 여성이 갔던 길을 이렇게 몸을 수그리며 되돌아온 장면이 잠깐 보입니다. 사고의 원인은 남자가 심정지로 갑자기 팍 쓰러진 거예요. 예. 운전자는 하루가 지날 때까지 내가 나랑 내 차에 붙였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 여성이 차에 붙인 게 아니라는 걸 알고도 숨기고 있었대요. 그 다음날 CCTV를 보고 놀랬답니다. 119 신고 후 택시 보험으로 대인 접수해줬다가 나중에 CCTV 확보한 후에 대인 접수 취소했나요? 둘은 부부인가요? 여자는 남자가 혼자 넘어진 걸 알면서 숨겼나요? 넘어지는 걸 못 봐서 몰랐다고 하나요? 여자는 현장에서 택시가 붙여서 남자 넘어진 걸 주장했나요? 남자는 의식을 회복했나요? 이 사건 경찰에 정식 접수되었나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글을 직접 써서 올려주셨습니다. 자, 119 신고 후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
심폐소생술 하다가 본인과 행인이 같이 심폐소생술 하다가 1, 2 도착. 그래서 음주 측정까지 했대요. 대인 접수는 마감 시간이 지나서 내일 하겠다고. 그리고 경찰서 가서 진술을 작성했답니다. 둘은 부부인가요? 소방관과 여성의 대화를 밀어서 부부는 아니고 동거하는 관계로 보입니다. 넘어지는 거 숨겼나요? 네, 숨겼대요. 예. 그 여자가 보면은 혼자 넘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차랑 부딪힌 게 아닌 게. 근데 그 다음날 CCTV 확보할 때까지 숨겼대요. 넘어지는 거 못 봤나? 대답이 없대요. 근데 여자는 넘어지는 걸 진짜 왜 넘어졌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 4번 부분은 밝히지 않아요. 여자가 넘어지는 걸 숨겼는지 넘어지는 걸 못 봤는지 그걸 밝히지 않고 그래서 본인의 과실을 주장한다는 게 뭘까요? 택시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걸까요? 남자의 의식은 심폐소생술 이후 의식을 찾았대요. 그때 기억은 없다고 그럽니다. 응급실에서 남성, 여성, 그리고 이 택시 기사분까지 자유롭게 걸으면서 대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접수, 교통계에서 진술 작성했대요. 다음날 CCTV 확보 요청했대요. 그때 진술서를 폐기 요청했답니다. 경찰이 CCTV 확인했으니까 사건 종결될 거고, 그냥 당연히 없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택시는 법인 택시고요.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외부 촬영 CCTV 영상 없었으면 오롯이 완전히 덤탱이로 누명을 쓸 것임. 그럴 뻔했어요. 사고도 여러 번의 통화 시도 후 억지 사과인 듯한 여러 번의 통화 시도 억지 사과인 듯한 정도로 사과는 받으셨대요. 사고에 직접 언급 없이. 혹시 무고죄는 성립 안 되나요? 다른 처벌은? 택시랑 부딪히지 않고 혼자 넘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택시가 사고 냈다라고 그렇게 신고를 했다 그러면 무고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여자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는 왜 쓰러진지 모르면 다만 혼자 쓰러진 것 같은데 그걸 숨긴 정도죠.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요. 이 부분이에요. 남자가 먼저 내리고 여자가 내리죠. 여자가 내리면서 저쪽을 쳐다보고 있다가 가다가 돌아서요. 근데 택시가 안 움직였기 때문에 택시랑 무관한 건 알긴 알았을 텐데. 하지만 무고죄는 만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다른 거는 처벌, 글쎄요. 딱히 처벌 대상이 보여지진 않는데요. 저 여자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택시에 내리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택시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저 넘어진 사람과 저 여자에 대해서는, 저 여성분에 대해서는 무고죄는 만만치 않고 다른 것도 처벌 대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CCTV 없었으면 덤탱이 쓸 뻔했다는. 그리고 이분께서요. 아무래도 좀 이상했죠. 아니 내가 차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먼저 내린 사람이 왜 넘어졌지? 아직 차 안 움직였잖아요. 저 보세요. 요 뒤에 요 차에 요것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안 움직였다는 거죠. 내리고 아직 안 움직였잖아요. 차가 안 움직였는데 왜 넘어졌을까? 그래서 이거 CCTV 좀 확인해달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예전에 블랙박스 없고 CCTV 없던 시절에는 저럴 때도 다 내리기 전에 차가 출발했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그래서 넘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될 수도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안전 제일. 공사장 같은데 이렇게 펜스. 저 밤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교대 근무라 야간 출근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도로가 제한속도 50인데요. 근데 밤 시간에 차들이 막 70 이상도 달린대요. 저는 그 안전운전하는 편이기 때문에 신호 들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제 블랙박스가 구형이라 속도가 안 나오네요. 아마 40 미만으로 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희미한 물체가 눈에 들어오네요. 도로 왼쪽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어서 노란색 안전 펜스가 그 공사 현장에 있어야 될 게 좀 도로로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면 저 노란색 안전 펜스인가? 그러면서 저 뭐지? 그러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 무엇이었는지 같이 보시죠. 왼쪽 공사 현장, 이 공사 가림막도 있네요. 예. 여기서 뭔가 안전 펜스 하나가 차도로 들어와 있나 싶었는데 네. 가보겠습니다. 네, 공사 현장 쭉 있네요. 밤 11시 49분이네. 12시가 다 됐네요. 12시가 다 됐어요. 뭐야 이게? 진짜 안전펜스 넘어져 있는 줄 알았네. 팔도 움직여. 사람이야 사람. 이야, 요 차는 뒤에서 오던 차. 옆으로 피해갑니다. 뭐라고 막 그래요. 손도 막 흔들면서 막 뭐라 그래요. 이야, 뭐라 그래. 예. 허허. 예, 다시 한번 이거요. 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가다가 가로등도 띄엄띄엄 있는데, 와, 불박차 속도 얼마 안 빨랐죠? 예, 손 막 흔들면서 막 뭐라 그래요, 막 뭐라 그래, 막 뭐라 그래, 막 뭐라 그러면서, 예, 에이씨 옆으로 피해가는데, 근데 막 뭐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더군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오른쪽으로 차를 세웠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더라면, 다른 차들처럼 시속 70으로 달렸더라면 저거 그냥 사고죠. 저는 아마 범죄자가 되어 살고 있겠죠. 저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여성분이 아마 자살 목적으로 누워있던 것 같은데 정말 화가 납니다. 운전자가 무슨 죄인지. 지금 생각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아마 그냥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정신없이 그냥 지나쳐 오신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뉴스에 나오진 않았대요. 그러면 사고는 없었다는 거죠. 자, 반바지를 기억하고요. 술은 좀 먹은 걸 기억합니다. 제가 1차로에 정차했을 때 손짓 들어와 그런 걸로. 예, 여성이래요. 술 주정은 아마 목적 달성 못해서 소리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 달성일까요? 그러면서 막 그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요. 손짓 하는 거 보세요. 손짓. 예, 와.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그랬더니 여성이고요. 반바지랍니다. 정말 이분이 속도를 내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만약에 속도 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였죠. 이번에는 불박차가 어디로 가나 보세요. 가보겠습니다. 불박차 세차장. 네, 세차장인데. 세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요, 세차장으로. 저 세차장 들어갈 때 어떻게 돼 있죠? 기어는? 중립. 그죠? 브레이크는? 발 떼고, 그죠? 네. 저절로 가자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이렇게 가라고 그러는 거야. 네. 이렇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잘 맞추래. 옳지. 그런데 확 나간 거예요? 왜? 아이고. 어떻게 된 거 같아? 어떻게 된 거 같아? 악셀을 밟아. 아니 중립인데 악셀 소리가 나죠. 여기 얘기했잖아. 정답 나오잖아.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야 돼 원래는? 기어를 중립에 놓고 N에 놔야 되잖아, 그죠? 네. N에. 여기서 기아 중립을 기아 중립을 하라 돼 있잖아 여기. 기아 중립을 했어야 되는데 기아 중립을 못 해갖고 뒤에 있으니까 좀 당한 거야. 거기다 운전하면 차들이 이제 지가 알아서 이제 끌고 가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그래갖고 이 안에 뭐가 많이 망가졌대요. 이거. 이게 비쌀 텐데 좀 비쌀 것 같은데. 얼마 물어달라고 그럴까?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이게 전체를 바꾸면 억이 될 것 같은데 그거만 일구만. 그거만 응. 한
2천만 원? 네. 1,200만 원 물어다. 1200 그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안 움직여서 지금 1,200만 원. 그렇지. 그거 하나 안 바꿔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동 세차장 들어가실 때는 늘 내거 써 있는 대로 그리고 확실하지 않으면 물어보고 들어가야 돼, 그지?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저 아저씨가 기아 중립으로 놓으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나 아저씨가 이렇게 손 이렇게 해서 그거 맞추느라고 신경 쓰느라고 기아 중립으로 몰랐다는 거야. 이럴 때 그 기아 중립으로 놓으세요라고 얘기 안 해준 게 세차장 쪽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내가 100% 책임져야 될까요? 근데 사실 운전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세차장의 직원분도 어느 정도 세차만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관리에까지 저는 좀 이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당연하고 귀찮겠지만 말을 조금 던져줬었어도 이게 어땠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 거죠. 딱 매뉴얼대로 직원이 행동했냐 안 했냐가 차이인 것 같은데. 저도 세차를 몇 번 해봐서 그 어느 곳은 파킹을 놓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중립도 놓는 곳이 있어서 피해 놓는 것도 있나? 네네. 어. 그래서 그 점은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음. 고지를 해주는 게 맞다고. 섭질해주면 좋은데. 네. 밑에 글씨로 써있는 위에 앞에 글씨로 써있는 것하고 요거는 당일날 읽을 거라고는 보장이 안 되죠. 그죠? 글씨 네. 써있는 거. 그래서 저런 경우는 여기를 맨날 오는 사람이면 괜찮지만 그런 어떤 사람 처음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자동 세차장을 생전 처음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벌써 아시죠? 할 줄 아시죠? 그러면서 자 바퀴 정렬하시고요. 기아 중립으로 오세요. L에다 놓으세요. 브레이크 발 떼세요. 이렇게 말을 해줬더라면 한 번 더. 그리고 창문 닫으세요. 왜냐면 물창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안 하는 점에 대해서 과실 일부 세차장 쪽에도 인정될 법원에 가면 인정할 것 같아요. 법원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안다 생각하지 말고 커피 우리 볼 때 이거 자 뜨겁습니다라고 하잖아, 그렇지? 네. 맞아. 조심할 수 이거 있게. 딱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네. 그럼 데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뜨겁습니다라고 얘기하듯이 세차장에서도 좀 설명을 좀 해줬더라면 하는 그 아쉬움. 법원까지 간다면 과실 한 20-30% 정도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거는 내 돈으로 물어주는 게 아니고 뭘로 처리하죠? 보험.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요즘은 대물 얼마까지 가입했어? 저는 차가 없는데. 차가 없어. 저는 장롱이랑 2억까지 되지 않나요? 10억까지. 보통 요새 10억까지 하거든? 근데 그게 1년에 몇만 원 안 내? 한 3-4만 원 더 내나? 얼마 더 내지? 10억까지 하는 게? 한 5만 원 이상 안 내지? 5만 원안 넘어. 그지? 10억까지 되는 거죠. 왜냐면, 만약 이게 진짜 비싼 건데, 내가 실제 막 다 하고 막 들었다. 그러면 만 2억 넘으면 2억까지 하면 모자라잖아. 그럼 내 돈을 해야 돼. 보험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10억, 대물은 10억 한도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1200만 달라면 1200만 다 주면 되겠어요? 아니죠. 1200만 원어치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수리비가 적정한지 여부는 우리 보험사 직원이 가서 확인할 거예요. 우리 보험사 직원이 확인해서 1200만 원 좀 나오겠다. 그럼 그 중에서 깎자. 이거 설명 안 해줬으니까 그럼 한 30% 깎으면은 그러면 한 900여 원 될까? 그렇게 이건 보험사에서 맡겨서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수리비 우선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내가 100% 다 해주는데 상대편도 잘못 있으면 상대편 잘못은 빼고 과시상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내가 100%라 하더라도 상대가 달라는 걸 가줄 건 아니죠, 그죠? 거기서 적정한 만큼 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동 세차장 갔을 때 이분 처리를 실수하지 마시고요. 넣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합의 안 해주면 내가 총을 받을까 안 받을까?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처벌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그런데 한도보다 더 많이 나오면은 합의 안 하면 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한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그거에 따라. 그래서 이
대물배상 10억까지 충분히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형 아까 나한테 조만간에 세차 한번 해야 된다 그랬잖아. 조심해. 그러니까 이거 오늘 보고 가니까 좀 세차는 순세차가 제일 좋아요. 셀프. 그냥 비 오는 날 1층에다 주차해버려. 아, 그거 저거 가루 그 있잖아, 그 뭐야? 가루 세제. 미리 이렇게 뿌려놔. 그래 그것도 방법이네. 그래 형 같이 뿌려놓자. 그리고 네 명이 같이 나중에 뭐 마른 걸레 하고 싹, 물걸레에서 한번 하고 마른 걸레 싹 하면 돼. 이렇게 해봐. 정말 자연적으로 하는 게 최고야. 이게 봐야겠어. 장마철에는 세차를 좀 덜하게 되겠네. 좀 황당한 영상인데요. 같이 보실까요? 풀박차 이제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요. 아니, 좌회전 천천히 하지. 이번 사고 좌회전하면서 좀 부드럽게 돌았는데 핑크로 돌았어요. 네, 저 일부러 핑 요새 뭐라 그래요? 드랩 붙은 거예요, 뭐예요? 그거 한 것도 아니고 중앙선 넘어왔죠. 요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근데 저 차가 종합보험이 안 된대요. 책임보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상대차가 한 바퀴 빙그르 돌아갔고, 그래서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서 좌회전 대기 중인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저 차, 내 차 망가진 수리비는 저 차 책임보험으로 커버가 돼요. 근데 다친 것에 대해서 합의가 문제인데요. 지금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했나요? 아니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했나요? 네,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맞죠? 네, 중앙선 침범 사고잖아요. 그런데 이 검찰에서, 근데 검사실에서요, 이제 합의하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벌금 기껏해야 100만 원 나오니까 그냥 합의하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중앙선 침범 사고는 합의해도 역시 처벌하거든요.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면 합의하면 공소권에서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중앙선 침범 사고는 합의되더라도 역시 처벌받아요. 그래서 혹시 검찰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로 안 보고 합의하면 공소권 없으면 처리하려고 그런 건 아닌지 그게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는지 아니면 중앙선 침범으로 형제 합의가 된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합의가 됐다면요. 그래서 벌금 좀 약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약식 기소됐는지. 자, 여기서 검찰에서요, 벌금 기껏해 100만 원 이하로 나오니까, 글쎄요, 책임보험밖에 안 되면 1주당 보통 50만 원 나오죠. 2주 진단 나와서 100만 원. 근데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합의하는 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서 상대는요, 40만 원 겨우 합의할 수 있으니까 40만 원 합의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길래 제가 앞으로는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합의를 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외상합의를 해줬네요. 외상합의는 해주지 마세요. 외상합의 해주고 지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요, 저 사건이 만약에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들이받는 사고 있잖아요.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닌 중대법규 위반 사고 12대 중대법규 위반이 아니면은 그럼 합의하면은 처벌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완전히 거기서 끝나요. 종합보험이 없더라도 완전히 사건 끝납니다. 돈 안 갖고 오는데요? 그건 민사야. 민사로 해결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처벌 한번 끝났는데 민사, 이거 40만 원 소송할 수 있어요? 못하죠. 외상합의 절대 해주지 마세요. 가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관에서 돈이 안 오는데요? 합의 취소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검찰에 그 이후로 전화가 안 와요. 괘씸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검찰에서 확인해 보세요. 혹시 공소권 없음으로 끝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 공소권 없이 끝냈다면은 이게 왜 공소권 없음입니까? 이게 중앙선 침범인데 그 부분을 가서 좀 어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합의는 절대 외상합의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제 합의할 때요. 제가 큰 돈이 없으니까 제가 뭐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갚겠습니다. 또는 매월 100만 원씩 3년 동안 갚겠습니다. 그거요. 처음에 한두 달은 와요. 왜? 아직까지 재판이 다 안 끝나잖아요. 그럼 재판 딱 끝나 그다음부터 돈 안 와요. 그거는 그거 못 받아요. 외상합의는 95% 이상 떼인다고 봐야 돼요. 못 받습니다. 자, 풀박차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제한속도 60. 제한속도 60에서요. 빨간, 이런 아저씨가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아저씨, 그 다음에 신호 바뀌었어요. 네, 거기 계세요. 사고 나는 상황은 여기서 사고는 쭉 이렇게 사고 났어요. 그리고 아저씨 거기 계세요. 신호가 바뀌었고요. 아저씨는 저쪽 건너갔어요. 네, 아저씨 거기 계세요. 여기서 차를 돌릴 수 없어서 그래서 저기 가서 한 500여 m 가야 유턴할 수 있답니다. 네. 아저씨 거기 계세요. 그러고 가면서 혹시 나는 갔다 돌아올 건데 아저씨 거기 계세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어떻게 신고를 했을까요? 경찰에 신고한 내용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유턴하러 가면서 이거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게 아니라 무당하는 사람 팔이 씌어가지고요. 그분이 뭐 일단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으는데 좀 확인 좀 해주셨으면 해가지고요. 여기 지금 현대에서 토분이 심판하고 버스 정류장 앞이거든요. 자, 네. 이거 112 신고예요. 네. 그리고 유턴해 오면서 아저씨가 아직 있어요. 비상등 켜놓고 통화 중이에요. 경, 네. 자, 요거는 현대철이면 그 현대철 맞 자, 예,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입니다. 이제 순찰차가 오는 거예요. 경찰이 출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유턴해 갖고 버스 정류장 앞에 아저씨가 있고요. 거기다 비상등 켜고 차를 세우고 있으면서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지금 출동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입니다. 들어보시죠. 여기서요. 예, 경찰관입니다. 네. 신고하셨네요. 네. 현대철이면 그 현대철 바로 앞에요. 네, 현대제철 토분이 지금 버스 정류장 바로 앞이거든요. 포스코 일문 쪽에 있는데 말이죠. 네. 그 선생님은 운전자예요, 보행자예요? 저는 지금 운전자고요. 보행자를 가라고 하는데 제가 다시 또 일본에서 신고를 할까 싶어가지고요. 같이 계시죠? 네, 그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보행자도 옆에 계시죠? 네, 지금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거 우리 금방 할게요. 기다리고 계세요. 네, 요 버스 정류장 앞이라서 그럼 현대철 쪽이 포스코 일문 쪽이에요. 버스 1분 쪽. 일문 쪽? 네. 알겠습니다. 아니, 버스가 갈 텐데요. 예? 현대제철 건너편이고 여기 있고요. 지금 아저씨가 900번 버스 타고 가야 된다 하면서 뭐 반납하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니면 휴대폰으로 받아놓으시고. 가시는데요. 전화하니까 자기는 연락처를 받으시라고, 연락처를. 아니 연락처도 안 주고 그냥 가락하면서 막 풍기만 대시는데요. 자기가 제 차에 박아가지고 제 차 손에를 내놓고서 아, 그래요? 제 차 땡기로 박아가지고 방금 손에도 그거 봤는데 아저씨 그냥 900번 타고 가야 된다면서 가버렸다니까요 지금. 가버렸다고요? 네, 이거 뭐 어떡해요? 전화번호 달라고 얘기 아까 해도 뭐 전화번호 주지도 않고 이거 네. 어떡해요? 900번 넣었어요? 가버렸어요? 네, 900번 타고 지금 신호 걸려가지고 900번이요. 네. 지금 저는 뭐 차 자꾸 빼락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차를 일문 쪽으로 좀 빼시고. 네. 우리 지금 정문 해놨거든요. 네. 그분을 버스 탔어요? 네, 그 버스 지금 신호 걸렸는데 지금 신호 바뀌었어요. 900번 버스 탔어갔어요. 아닙니다. 일단, 아니, 피해가, 아주머니 차가 뭐, 부서졌는데요? 땡겨요. 부서졌어요? 완전히 뭐 덮여갖고 안 펴지는데요. 저 폐가 안 빼인다고요? 네. 버튼을 다시 몇 번 눌러보겠어. 일단 일문 쪽으로 차를 빼시고, 위험하니까. 우리 다 일문에 보시죠. 네. 결국 아저씨 거기 계세요. 그러고 112로 신고하고 유턴하러 가면서 이렇게 유턴해 와서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경찰 올 거예요 그랬는데 뭐 그냥 연락처도 안 주고 그냥 가야 된다고 버스 타고 갔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턴을 왜 한 500m나 되는 데까지 왜 가서 유턴했으면 했더니 여기는 차들이 큰 차들이 많이 다녀왔고요. 차를 옆으로 세우고 길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그 이 중앙선 넘어서 유턴하는 것도 위험하고 그래서 그 안전을 해서 이렇게 유턴해 갖고 오신 거래요. 자, 그런데요. 이게 뺑소니가 되는 건가요? 경찰에도 제가 신고했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뺑소니 도망가야 뺑소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왜 바로 불법 유턴해서라도 왔었어야 하는데 왜 500m 갔냐? 그걸 뺑소니로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상대 측에서 처음에 저보고 119 불렀냐? 또 물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이거 보상해줘야 되는 건가요? 연락처 좀 달라고 할 때 안 주시고 자꾸 아줌마가 왜 달려왔냐고 막 뭐라 그러던데. 횡단보도도 아니고 무단횡단으로 그냥 와서 들이받았는데. 그리고 제 백미러 확 꺾여서 제 돈을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뺑소니는 아니죠. 자기가 먼저 가버렸잖아요. 예. 오히려 과실 비율에 따라서 상대가 무단횡단죄 100%면 백미러가 100% 물어내야 되죠. 90대시면 90% 물어내야 되죠. 자, 어떻습니까?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어떤 사고인지 사고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과연 이럴 때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보시죠. 네, 꼭 안 보고 다른 쪽을 보고 뛰다가 사고 나는 거죠. 불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네, 불박차 잘못 없죠. 블랙박스 없을 땐 50대 50 정도 했어요. 차사에서 사람 튀어나왔으면. 지금 블랙박스에서 저 사람 사망해도 잘못 없어요. 요새 저러다 사망하면 저 무죄예요, 무죄. 그나저나 가버렸으니 그냥 가버려서 연락처를 못 찾겠네. 이거 어떡한데요? 답답한데. 경찰에서 그 어느 버스를 타고 갔다 버스에 이게 카드 찍은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찾을 수는 있는데요. 경찰에서 그렇게까지 찾아줄까요? 저 사람이 인적 사항이 파악되면은 내 차 자처보험 처리하더라도 나중에 나한테 아무런 피해가 없죠. 근데 저 사람 못 찾으면요. 할증은 없지만 1년 동안 할인 유예가 된답니다. 근데 대처를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럴 때는 500m 더 가서 유턴하시는 제일 가까이 간 데가 500m래요. 이게 나중에 뺑소니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고 났으면은 얼른 비상등 켜고 차를 옆으로 대야 되겠죠, 옆으로. 여기서 이때 사고 나네요. 여기는 진짜 유턴이 안 되는 곳이고 어떻게 될까요? 500m 더 갔다 오다가 그러다가 뺑소니로 지금은 신고를 다 하고 이게 오디오가 있으니까 괜찮지 그게 없으면 나중에 곤혹스러울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그 차 났다 때 치고 그냥 갔어. 그리고 버스 타고 그냥 먼저 가버리면은 나중에 뺑소니 곤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글쎄요. 비상등 켜고 아저씨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갖다 나중에 중앙선취범으로 처벌한다고 그럴까요? 사고 나서 저 아저씨는 사고 조치를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럴 때는 저는 비상등 켜고 천천히 이쪽으로 가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500m 이렇게 돌아오는 거 나중에 지금 전화 통화 내용 없으면은 뺑소니로 몰릴 뻔한 상황이었어요. 어느 게 정답일까요? 어제 점심시간에 저희 변호사 두 분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요. 저희 주 변호사가 대표님, 제 동기 판사들한테 연락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뭔 일이 있었어? 36초가 판사들끼리 서로 갑론을박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36초 우리가 그걸 좀 봐줘야 되겠구나. 36초. 근데 어떤 판사는 아니야, 그거 언제 봐. 뭐냐면 즉결심판에서요. 즉결심판에서 블랙박스를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판사들끼리도 그래. 그 즉결심판까지 올 때는 얼마나 억울했겠어. 그럼 우리가 한번 봐주자.
그런 판사도 있었고요. 어떤 판사는 원래 즉결이라는 게 그냥 즉결이 뭐예요? 뭐 고성방가하고 뭐 이제 무전취직하고 오면 전부 다 유죄잖아요. 그냥 유죄. 결국 전가 기록에는 안 올라가요. 오면 전부 다 유죄죠. 근데 이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공소권 없는 사건. 나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싶은데 그런데 경찰이 차대 사람 사고라는 이유로 무조건 되고 범칙금 부과하면은 억울해서 나 즉결 보내달라. 그럼 판사가 여태까지 전부 다 무죄. 아니야. 전부 다 벌금 5만 원, 벌금 10만 원. 그렇거든요. 즉결해서 벌금 5만 원, 벌금 10만 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쫙 나가다가 나중에 이 도로교통법 위반 48조 1항 그게 오면은 이게 뭐야? 이게 유죄야 무죄야? 그러니까 기각. 근데 그런 판사들이 있어요. 그런 판사도 있고요. 또 어떤 판사는 일단 유죄. 뭐 이런 판사도 있고요. 그 기각은 나 어려워 모르겠어. 즉결 기각. 유죄는 일단 경찰이 뭐 잘못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경찰이 뭐 그냥 그렇게 했겠어? 유죄. 벌금 10만 원.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즉결해서 무죄 판결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거는 보니까 이거 운전자 무슨 잘못 있어. 그러고서 무죄 판결 내리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영상 36초 이런 게 있었어요. 영상 36초만 보면 되는데 판사가 시간 없다면서 벌금형. 이 JTBC 뉴스인데요. 요거. 한문철 TV 나오는 거, 한문철 TV를 이제 여기서 틀어주면서 그러면서 영상 봐달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다고 그래.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저기 많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불박차가 신호대기 하고 있습니다.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앞에 이제 신호가 들어와요. 그래서 출발하는데 여기서 뒤에서 뛰어오는 보행자. 이게 보행자의 칼치기죠. 보행자 칼치기 사고였습니다. 보시죠. 이제 쭉 가다가요. 앞에 횡단보도 빨간불 멈추죠. 그리고 보행자도 건너가죠. 그리고 나중에 신호가 이제 아직 옳지 좀 더 가볼까요? 여기서 신호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때 신호 바뀌고 하나, 둘, 2초 후에 출발하는데 왼쪽에서 이렇게요. 대각선으로. 요 사람이요. 요 사람이 내가 앞을 보고 가지 이럴 때 뒤도 또 돌아봐야 되나요? 신호 바뀌고서 곧바로 출발한 것도 아니고 좌우 2초 살피고 그런데 중앙분리 펜스까지 있는데 여기서 뒤에서부터 달려왔습니다. 그림 이거요. 여기에 대해서 교통조사관은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되고 차가 잘못이다라고 보는 조사관분들이 엄청 많이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즉결심판 갔습니다.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그랬는데요. 그런데요, 변호사님, 저 즉결심판 받고 왔는데 벌금 10만 원 나왔어요. 판사가 억울하면 정식재판 청구하세요. 블랙박스 한번 봐달라고 했는데 볼 시간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럼 기각을 했었어야지. 횡단보도 첫 출발 때마다 앞, 뒤, 옆 다 보는 벌이 생겼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정식재판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식재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곧바로 정식재판 신청하세요. 1분짜리 불방 영상 도저히 볼 시간이 없었다는 판사가 정말 원망스러웠겠네요. 정식재판에서 꼭 무죄 받으세요. 1분도 안 되고 36초짜리예요.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가 한문철 TV를 이제 봤어요. 한문철 TV 보고 그 성의 없는 판사에 대해서 취재하고 싶어 합니다. 조선일보 기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줘도 될까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취재가 들어갑니다. 바로 그게 이거죠. 판사님, 36초 블랙박스 봐달라고 읍소 거절당한 운전자 재판 포기. 정말 억울합니다. 블랙박스 한 번만 보고 판결해 주세요. 여기 서류에 다 있으니까 안 봐도 됩니다. 벌금 10만 원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주인공이 정치재판은 포기했다고요? 왜요? 7일 이내 정치재판을 하셨어야 되는데 무죄 받기를 기원했었는데 아이고.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행인을 친 혐의로 직결 심판을 받고 벌금 10만 원 판결받은 A씨가 정치재판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이 사건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 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네. 뒤쪽에서 달려드는 신호가 바뀐 다음에 뒤쪽에 달려드는 보행자가 부딪혔고요. 근데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10만 원 아니 10만 원짜리 범칙금이 아니라 4만 원짜리예요. 4만 원짜리 범칙금 통고처분 내렸는데 이에 불복해 직결심판이 진행됐다. 이 직결심판 내용이 한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에 소개돼요. 이거 한문철TV라고 썼어야지 이거. 내가 연락처도 내가 알려줬는데 한문철TV 보고 했는데 에이. 한문철TV라고 했었어야지. 아까 JTBC는 한문철TV라고 그랬는데 거기 채널에 소개돼서 온라인에서 공부를 불러왔다. 블랙박스 영상이라도 보고 판결해달라는 A씨의 읍소를 판사가 매몰차게 거절했다는 것이다. 억울하면 정치재판 청구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증거 자료를 안 보고 판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36초도 시간이 없으면 그냥 집에서 쉬어라라는 식의 비판이 쏟아졌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측은 신속과 효율이 강조되는 직결심판의 특성상 모든 증거를 일일이 다 훑어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원래 직결이요 전부 다 내가 그냥 유죄, 그냥 벌금 5만 원, 벌금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범칙금 3만이 억울해서 온 거거든요. 그럼 그래 팍팍팍 하루에 뭐 열 몇 건씩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러면 교통사고에 대해서 종합범에 들어있으니까 공소권 없음 대신 범칙금 부과 이거 억울해서 이의 신청해서 왔으면 그거 좀 봐주면 안 되나요? 근데 신속화해야 된다. 효율이 강조된다. 그래서 증거를 일일이 훑어볼 수는 없다. 모든 증거가 아니라 블랙박스 하나만 봐달라는 거예요. 블랙박스 하나만. 직결심판은 교통법규 위반 같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경찰서장이 청구해서 판사가 심리하는 약식재판 절차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곧바로 증거 능력을 갖고 검사가 아닌 경찰이 사실상의 기소권을 행사한다. 정치재판과가 달리 유죄가 나더라도 전과 기록에 남지 않고 소송 비용 부담도 거의 없어 피고 측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뭐가 유리한 측면이 있어? 뭐가 유리한 측면? 억울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유죄가 되면은 보험료 할증 왕창 다 들어가잖아요. 직결심판 결과에 피고인이 불복하면 법원에 정치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직결심판법은 이 절차의 속성에 대해서 신속 적정한 절차라고 밝혀두고 있다. 블랙박스는 보면은 유죄든 무죄든 보면 판단이 되잖아요. 참나. 서부지원 관계자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직결심판은 법정에서 경찰의 증거 기록을 보고 심증을 형성해서 재판하는 재판이며 일반 재판처럼 그렇게 심도 있게 재판하는 절차가 아니다. 절차 자체가 아니다. 직결심판에서 일반 재판 수준에 요구되는 정도까지 요구하게 되면 다른 재판에 지장이 많다. 직결심판 받은 판사 한 명이 하루에만 10수건의 직결심판 처리해야 되는데 나머지 그냥 벌금 5만 원, 벌금 10만 원 그러 그냥 나가거든요. 한 건 어쩌다 한 건 오면 그거 좀 봐주면 안 되나요? 에이. 서부지원 관계자는 그러면서 당연히 모든 재판을 다 충실하게 하면 다 좋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민사소송에서 소액재판제도라는 걸 왜 만들며 직결심판제도라는 것을 왜 만들었겠나 하면서 전국 어느 직결재판 법정에서도 교통사고 블랙박스를 다 보고 재판하는 곳은 없다라고 했다. 이거 맞나요? 다른 데는 안 보나요? 안 보고 어떻게 직결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죠? 제가 그래서 몇몇 분께 무죄난 판결들이요. 판사가 무죄 그 판결을 내릴 때 법정에서 블랙박스를 보고 나서 무죄하든가요? 아니면은 미리 보고 와서 무죄하든가요? 안 보고 무죄 판결하든가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오늘 아침에요.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답이 없는데요. 지금 보자. 답이 올라왔나? 아직까지 답이 없네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어떤 걸까요? 잠깐만요. 요 뒤에 보면은 이거 보시죠. 이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자, 블랙박스 불박차 여기서 이제 직진할 겁니다. 녹색 신호죠. 가다가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입니다.
그런데 아이쿠 이 사고. 어허. 다시 한번. 네, 다시 여기에서 여기 요거 보일까요? 요게 안 보이겠지 운전자 눈에는. 그리고 내신에 가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온 이거. 경찰은 차대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되고 차에게 잘못이 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나요? 직결심판 같습니다. 직결심판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피고인은 무죄. 이 무죄 판결.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여기 또 개인정보 있을지 모르니까요. 잠깐만요. 잠깐. 이거 경찰에서 이거 잘못하면은 직결 갔다가 만약에 기각되면은 나중에 경찰에 다시 조사해서 그래서 다시 검찰로 가고 법원으로 가고 이거 정가 남아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갖고서 무진적 불안해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은 그래도 내가 억울하다 그래서 직결해서 무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네, 요거 보면 되겠네요. 판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은 무죄 선고하겠죠. 그러나 이상한 판사가 있을 수도 있고 바쁘다는 이유로 블랙박스 영상을 안 보고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불박 영상을 USB에 담아가세요. 예, 그래도 안 보거나 보고도 무죄 판결 안 하면 그러면 정식재판청에서 꼭 무죄 판결 받으세요. 아까 지금 보신 영상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변호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늘 직결심판 받고 왔어요. 판사님이 블랙박스 영상 보고 왔다고. 법정에 들어오시기 전에 블랙박스 영상 보고 왔다고. 여기 있잖아요. 보고 왔고 할 말 있으면 해라. 그래서 블랙박스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해 드릴게 했더니 그러라고 하셔서 솔직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서행을 하였고 충분한 주의운전을 했고 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무죄다. 예. 아니 아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전국에서 블랙박스를 보고 직결심판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이렇게 관계자가 얘기했는데 그럼 이 판사는 시간이 많아서 심심해서 네, 블랙박스 영상 보고 왔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그 얘기를 하니까 다 들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천천히 가고 있었고 운전자의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요. 이거 무죄 판결했잖아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누가 정상입니까? 누가? 어느 판사가 정상이에요? 여기에서 자, 가다가 천천히 갔고 안 보이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면 저 어떻게 피합니까? 그러면서 무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여기는 피고인은 무죄. 그러면서 블랙박스 다 보고 왔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영상은 봐요. 거기서요. 법정에서 영상을 봅니다. 근데 어떤 법원인가는 영상이 아예 컴퓨터가 없는 그런 법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컴퓨터가 없는 그런 법원은 어쩔 수 없겠지만 컴퓨터가 있으면 그러면 거기 컴퓨터가 없으면 보고 와야죠. 판사가. 또 어떤 판사는요. 네, 영상 틀어봅시다. 근데 실무관이 USB를 꽂는데 좀 버벅거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실무관이 이거 영상 틀 줄 모르네요. 이거 기각하겠습니다. 영상은 봐야죠. 근데 바쁘다고 안 보거나 바쁘다고 안 봤으면은 진짜 이거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네. 그럼 기각을 해야죠. 근데 벌금 10만 원 딱 해놓고 그러고 불만 있으면 정식재판 청구하라는 그게 옳습니까? 제가 지금 몇 건 더 판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서 무죄 판결했나요? 몇 개를 더 한번 질문한 게 있어요. 근데 아직 답이 없는데요. 최근에 했던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도로교통공단에서 충분히 피할 수 있다라고 봤던 거예요. 이겁니다. 자, 새벽 5시 49분. 이거요. 예. 도로교통공단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때, 요 사람
요때 바로 급제동에서 피할 수 있다. 예. 근데 왜 그때 안 했느냐? 그래갖고 두 번째는 넘어가고서 못 피하지만 첫 번째 때 급제동했었어요. 근데 첫 번째가 좀 보이나요, 저게요? 아니, 사람이 여기서 시커먼 데서 요때 요거 왜 못 봤냐? 새벽 시간에 비도 오고 컴컴한데. 그래서 아니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아유 보려고 그러니까 보이는 거지. 운전자 입장에 저게 보이겠느냐? 아 직결심 받아서 꼭 무죄 받으세요. 무죄 받았잖아요. 이분 무죄 받았어요. 무죄 판결 어디 갔어? 여기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무죄. 아 이 판사께서 블랙박스 영상 안 보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무죄를 블랙박스 영상 안 보고 했겠어요? 이분께 블랙박스 영상을 판사가 보고서 무죄 판결했나요? 미리 보고 왔나요? 네, 그렇게 질문했어요. 아직 답은 없습니다. 아, 봤으니까 무죄죠. 봤으니까. 다른 거는 증거가 막 그냥 소리 고래 고성 방가하고 아무데나 침 택택 뱉고 예. 무전 취식하고 그러면 잘못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네. 그러고 이제 가는 겁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내라 그랬는데 억울해 소원은 이런 경우는 다르잖아요. 증거 딱 하나예요. 블랙박스. 1분짜리도 없어요. 20초 내지 30초. 아까 그건 36초였네요. 아침 8시라고 그러십니다. 아침 8시경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겠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고요. 횡단보도에 보행자 건너가고요. 저 뒤에 트럭이 한 대 오네요. 이 트럭 보세요. 트럭이 비도 안 오는데 왜 와이퍼가 왜 저래? 트럭이 쿵 이런.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데 또 한 번 쿵. 예. 뭐야? 쟤 왜 저래? 차 세구나? 빠르다. 도망간다. 이런. 뺑소니. 헐? 저 피해 차량하고 위반은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저 혼자 쫓아가고 못 잡을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예. 근데 그 차 문제 빨리 도망갔어요. 뭐야? 신호 위반해서 가네? 아이고. 저 잡으려고 아이고. 네. 아이고. 저 차를 잡으려고 그러면 신호 위반 어쩔 수 없죠. 저 차 잡아야 되는데. 예. 피해 차량은 좀 뒤쳐졌고요. 블박차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경찰에서 신고하면서요. 자, 아유, 좀 큰일 날 뻔했네. 네, 현악 교차로고요. 여기가 현악 교차로. 네. 네, 지금 이상 술 먹었나 보네. 정말. 블박차가 어떻게 앞을 좀 가로막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홍보를 타버리는데. 앞을 가로막았네요. 네, 잡았어요. 네. 홍보를 타버리는. 앞을 가로막았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아저씨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 빨리. 여기 앉으시라고. 와, 운전자 나왔습니다. 운전자. 저 피해자도 온 것 같다. 저 피해자 차 같죠? 외국 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 같아. 한국 사람. 예. 얼굴 보니까요.
외국 사람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한국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 외국 사람 같아요. 외국 사람 같아요. 예. 내용 보겠습니다. 오전에 출장 가는 길에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아, 근데 도망가는 차를 제가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아이고, 추격하면서 제가 신호 위반해서 다른 분들께 피해를 드려 죄송하네요. 근데 경찰 차였어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잡아야 되는 거죠. 예, 도망가는 차를 잡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것은 네, 다른 분들께 좀 죄송하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살인 예고자를 어떻게든 그냥 가면 또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검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피해 차량도 계속 따라와서 질문자가 앞을 가렸을 때 바로 뒤에 있었나요? 못 따라왔나요? 경찰차는 얼마 만에 왔나요? 운전대 내리라고 하니까 순순히 내리던가요? 한국 사람인가요? 외국 사람인가요? 피해자분도 같이 추격했고요. 112 신고 후 5분 안에 경찰 도착했습니다. 아까 그 흰색 차가 피해 차량 같죠? 경찰차 도착하는 영상은 제가 담지 못했습니다. 제 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가해 차량 운전석을 열어서 가해 차량 파킹으로 변경한 다음에 시동 끄고 키까지 뽑아서 운전대를 하차시키고 경찰차 올 때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와 온몸 전체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외국인입니다. 동남아 쪽이에요.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해서 현장에서 바로 수갑 차며 체포되었습니다. 참 아침 요즘에 이렇게 이 밤에만이 아니고요, 아침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이 음주 운전 차량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분 저 뺑소니 차 잡으셨잖아요. 저거 경찰서에 이렇게 신청하시면 포상금 줍니다. 제일 적을 때가 40만 원, 그리고 부상사고는 80만 원까지도 나오던데요. 상황에 따라서 이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한 40만, 80만 원까지 포상금 나옵니다. 물론 그거를 발해서 하신 건 아니지만, 네, 경찰서 가서 신청하시면 지급할 겁니다. 그리고 잘 잡으셨어요. 저렇게 정신 못 차리는 사람 가다가 또 더 큰 사고 낼 수도 있었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입니다. 남원에서 회전교차로예요. 회전교차로에 나는 회전 2차로를 들어갔습니다. 2차를 돌고 있습니다. 저 뒤에서 1차로 돌던 차가 뒤에서 오면서 나를 때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요 뒤에서 온 차가 나를 뒤에서 때렸어요. 꽝 때렸습니다. 이거 몇 대 몇인가요? 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 회전 2차로 내가 앞에서 들어갔어요. 나의 회전, 상대차 여기 있네요. 상대차 나보다 뒤늦게 회전 1차로 들어오고요. 자, 내가 가고 있는데요. 예. 나 회전 2차로 돌고 있어요. 나 돌고 있어요. 저 차가 뒤에서 그냥 숏컷으로 나가려다가 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번 사고, 보험사에서는 늘 저럴 때 60대 40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험사 그 파란 책 60대 40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60대 40입니까? 지금 이 사고 보험사에서 60대 40은 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럼 80대 20. 그 이상은 못해. 80대 20가로 얘기한대요. 여러분들은 6대 4, 8대 2, 100대 빵 중에 몇 번을 택하시겠습니까? 숏컷, 최단거리. 제일 짧게 가려고. 여러분들의 의견은 8대 2가 있네요. 이야. 네, 8대 2 하신 분은 한 분 딱 계신데요. 이분은 한문철TV 아마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한문철TV에서는 이런 거 100대 빵이라는 판결을 여러 개 보여드렸죠. 여러 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회전교차로 100대 빵 판결들이 많아져서 보험사들이 이건 100대 빵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차 출고 6개월 넘게 기다렸다가 2주 만에 사고 났어요. 상대 측에서 대인 없이 대물 100대 빵 하는 걸 저 억울해서요. 그래서 100대 빵 주장했죠. 소송하기 전에 상대보험사 80대 20 주장하네요. 분심이 거치지 않고 곧바로 쏘는 것 같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분심은 거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조차가 시청서도 작성해서 했고요. 준비서면도 제가 제출했습니다.
추 실장님 사건 준비 서면에 작성했습니다. 네, 추 실장께서 똑같은 사고로 100대 빵 판결 받았죠. 그때도 보험사에서 상대 측 80대 20 얘기하고 추 실장께서 직접 전남 광양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셔갖고 본인이 준비 서면 제출하고 100대 빵 판결 받았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셨대요. 지방에 남원이네요. 지방에 살고 있지만 변론길에 서울까지 직접 가서 재판에 참여했고 변론길에 바로 100대 빵 판결 받았습니다. 예, 100대 빵 판결.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 판결이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박차 보험사는 처음부터 100대 빵 의견이었나요? 불박차 보험사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불박차 보험사는 DB인데요. DB 담당자가 마음은 100대 빵인데 대인 없이 대물 100대 빵 그거 인정 안 하고 그리고 만약에 소송 가면은 상대 측 100대 빵 절대 인정 안 할 텐데요. 절대 인정 안 하면 어쩌라고? 판사가 100대 빵 인정하면 되지. 그래서 대인 없이 100대 빵 그냥 끝내는 것하고 소송 가는 것도 택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회전교체로 100대 빵은 어렵지 않을까, 대인 없이 100대 빵 하는 게 나을까, 대물로 100대 빵 하는 게 나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새 차고요. 그리고 한문철 TV에 회전교체를 이루고 100대 빵 판결 많이 봤거든요. 이건 소송해야 되겠다. 예, 만약에 추 실장님을 비롯해서 100대 빵 판결을 제가 못 봤으면 저 소송 못 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날 비하인드 스토리, 법정 스케치 적어보겠습니다. 미리 도착해서 다른 재판도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예, 보험사 직원들이 출석해서 맞습니다. 마음 얘기도 안 해요. 네, 판사가 몇 대 몇? 네, 그럼 끝이에요, 그냥. 예. 과실 그대로 놓고 1분 만에 사건 종료돼. 한 건당 1분 걸려요. 사건 번호 부르고, 자, 원고, DB보험사, 피고, 빵빵하재. 네, 누구누구 나오셨죠? 네. 이 사건 더 할 거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그럼 바로 판결 선고. 딱 1분 걸려요, 1분. 또 어떤 사람은 불러도 안 나와요. 그래 판사가 상대가 아직 안 나왔는데 좀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이러면서. 저는 보조 참가인이 있는 사건이라서 제일 마지막으로 배정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보조 참가인 신청 안 했으면은 판사가 딱 보면 여기 보조 참가인이 딱 알아요. 왜냐면 소리봉투 많이 갖고 온 사람들이 이게 보험사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제 건 제일 마지막으로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없었으면 1분 만에 끝냈을 것 같아요. 판사님께서 블랙박스 영상 확인했는데 이 사고는 불박차로서 뒤에서 때리니까 뒤에서 칼치기잖아요. 도저히 피할 수 없다. 원고 전부 승소. 100대 빵!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쳐다보시더니 보조 참가인도 이 얘기 듣고 싶어서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웃으면 대답했습니다. 예, 저 한 30초나 1분 정도 보조 참가인 발언 기회가 있다고 해서 열심히 이어갔는데 머쓱하더라고요. 재판 끝나고 나서 DB손보 직원분이 혹시 준비 서면 직접 작성하신 거예요? 물어보시길래 예, 제가 한문철 TV 영상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작성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법 관련된 일 하시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다른 분들도 억울한 사건이 있으면 무조건 원고 보조 참가 신청하시고요. 가능하시면 직접 재판에 참여하시는 거. 직접 참여는 안 하더라도 준비 서면 제출하는 게 크게 도움됩니다. 준비 서면은 한문철 TV 영상 검색해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 판결문도 앞으로 회전교차로 사고에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판결문 보고 해야 되겠죠? 판결문. 이렇게 잘 쓰셨어요. 보조 참가 신청서. 보조 참가 신청서 간단해요. 근데 보조 참가 신청서는요, 이거는 원고 누구, 피고 누구, 보조 참가인 누구, 예, 그렇게 하고요. 이 원고 보조 참가 신청인 이 사건 피고 차량이 100대 빵인데 100대 빵 생각하는데 자꾸 80대 20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소송 가는 거예요. 만약 80대 20으로 소송 끝나면 20% 제 손해 보잖아요. 보험료 할증되고 렌터카 비용, 경락 손해, 자기에서 부담금, 위자료 등등등이요. 그래서 저는 소송에 이해관계 있어요. 그래서 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고를 보조하기 위해서 이 소송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참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쓰면 전부 다 오케이 해줘요. 전부 다 오케이 해줍니다. 준비서면 쓴 거 볼까요? 네, 준비서면, 쭉쭉 그림까지 그리시면서요. 예, 이렇게 잘 쓰셨습니다. 네. 판결, 주문과 같다. 주문과 청구 취지. 청구한 거 그대로 다 인정했다. 이게 100대 빵이에요. 지난 7월 19일 날 100대 빵 판결 받으셨습니다. 이제 회전교차로 뒤에서 때리는 거, 어떤 판사는요, 혹시 뒤에서 오는 차가 있는지 살펴야 된다? 그럼 뒤를 보라고, 그런 이상한 판결도 가끔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런 판결이 여러 개 쌓였죠. 네, 나는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데, 나는 2차로에서 돌고 있어요. 내가 먼저 돌아서 돌고 있는데, 뒤에서 온 차가 빵! 이거 100대 빵입니다. 빵! 했으니까 100대 빵이에요. 이분 선물 드려야 되겠다. 이분이요. 이 100대 빵 판결 받으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인데 당연한 100대 빵을 100대 빵 판결 받아 감격스러워요. 그동안 여기서 불이 많이 났을 텐데요. 그 불 끄시라고. 이거요. 요 하얀 소화기 2개 보내드려. 이것도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빨간 것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얀 소화기와 빨간 소화기는 본인 차에 갖고 다니시고 하나는 가까운 분 하나 선물 드리시죠. 칫솔, 치약, 그 다음에 면도기 이 세트가 참 유용합니다. 프로폴리스 아이런 치약, 이 치약, 칫솔, 면도기 세트 이거 제가 충북 제천의 우짜양님 정혜영 사장님께 부탁을 해서 정혜영 사장님께서 저한테 영상 올려주시는 분들 채택되신 분들께 요거 4개씩 보내드립니다. 여행 가실 때 아주 유용합니다. 자, 정혜영 사장님께서 우짜양 챌린지, 즉 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들을 치우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시작하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방송에서 릴레이를 시작한 그것은 정혜영 사장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우짜양 챌린지를 학생들도 참여를 하네요. 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저 왼쪽에 뭐가 있네요. 요거 뭐예요? 스티로폼 박스가 있어요. 스티로폼 박스가 소리가 좀 크네요. 스티로폼 박스. 저 스티로폼 박스 저 지나가는 오토바이 같은 거 좀 부딪히면 좀 위험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자동차가 밟고 지나가면 그냥 밑에 이제 팍 날리겠죠. 네, 그런데 저 오토바이 한 대가 오는데 오토바이는 피해가네요. 네, 오토바이가 급하게 돌았으면 저거 못 보고 학생들이 돌아오다가 뭐야. 학생들이 야 이거 누가 흘리고 갔나 봐. 그러면서 보행자 신호에 녹색 신호에 저걸 들고 갑니다. 들고서 건넙니다. 어디다 버릴까요? 어딘가에다가 저거 그냥 놔두면 또 날아가겠죠. 예, 학생들이 저걸 어떻게 할까요? 학생들이 저 스티로폼 박스를 계속 들고 가네요. 그래, 이거 여기다 놔두면 또 날라가. 그래, 어디 이제 이 재활용 박스 거기다 탁 넣어야 그래 안 날아가겠죠. 아이고 우리 학생들, 네 고맙습니다. 저 학생들 연락처를 알면은 제가 선물 하나씩 보내주고 싶은데, 학생들이 어느 학교 다니는지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우짜양 챌린지는 계속되겠습니다.